안녕하세요. 생명과학 황민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수생들을 위한 학습 가이드, 학습 전략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N수생들 이번에 이제 수능을 본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번 수능을 보면서 뭐 느낀 바도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 1년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먹었을 텐데 그러한 N수생 여러분들이 황민준 생명과학의 커리큘럼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그런 학습 가이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제는 저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 황민준입니다. 황센바이오 우리 황민준 수강기호고요. 황민준 생물교육 전공자고요. 러셀에서만 강의하고 있습니다. 러셀하고 전속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러셀에서만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러셀 현장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 또 온라인 메가스터디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N수생 여러분들 이번 이제 수능을 봤을 텐데 뭘 많이 느꼈어요? 이번 수능에서 어렵다. 젠장 많이 어렵다. 이번 수능에서 생명과학이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느꼈을 텐데 일단 생명과학을 어떤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고 또 황민준 생명과학을 선택한다면 어떠한 N수생들이 황민준 생명과학 커리큘럼을 선택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생명과학 1이라고 한 이 과목이 뭐 과학탐구에 탈을 쓴 수학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퍼즐형, 계산형 문제 이게 다 경우의 수와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생명과학 1을 선택한다면 경우의 수와 확률, 즉 확통을 하나 더 선택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그래서 수학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질적으로는 이 생명과학 1이 수학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학 점수대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있죠. 언제나 수학이 96이나 100이 나오는 친구들. 거의 수학 다 풀고 가끔 뭐 하나씩 틀리는 그죠? 그런 친구들. 수학적 사고력이 정말 출중하고 정말 그 어려운 4점짜리까지도 다 맞춰내는 그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생명과학 1 하지 마십시오. 그런 학생들은 물리나 지구과학 하십시오. 그래야 만점 나옵니다. 생명과학 1은 자신의 실력으로 만점 받기가 어렵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근데 봐봐. 수능에서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올해 수능처럼 난이도 나와봐봐. 그러면 그 누구도 만점을 못 맞아. 실력으로는. 찍어서 만점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 아주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으면. 근데 실력으로 시간 안에 풀어서 만점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수학 점수가 이런 친구들 있잖아. 96이나 100인 친구들은 물리나 지구과학 선택하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만점 나올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생명과학 1은 안 된다고요. 실력으로 만점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다른 과목 선택하면 충분히 만점이 가능한데 괜히 생명과학 선택해서 만점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과목 선택하고 만점을 노리시라. 그게 합리적입니다. 자, 이번 수능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봐봐. 내가 이 말이 너무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줄게. 이번 수능 만점자가 5명 나왔지. 그 5명 그 누구도 생명과학 1 선택자는 없습니다. 왜? 생명과학 1을 선택했으면 만점을 못 받았을 테니까 수능 만점을. 이번 수능에서 만점자 모두 생명과학 1 선택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 만점 받은 친구들보다 표준 점수가 제일 높은 친구가 더 실력자라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조금 쉬운 선택 과목 선택해서 다 맞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 난이도가 좀 다르니까 선택 과목별로. 그래서 이번에 표준 점수 합이 최고점인 학생이 429점이거든요. 이번 수능에서. 뭐 여러분들도 뉴스 많이 봤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뭐 남학생이래요. 남학생. 재학생, 고3 재학생인데 뭐 용산고등학교인가? 뭐 뉴스에 나오기는 뭐 용산고등학교 재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왔는데 그 학생이 429점이에요. 이 학생이 딱 하나 틀렸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가장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고 제일 잘 본 거잖아요. 만점자보다도. 표점 1등이 전국 수석이니까 표점으로. 이 학생이 어디서 하나를 틀렸느냐? 생명과학 1에서 하나를 틀렸습니다. 야, 이 학생보다 두뇌가 명석하고 수능 대비를 잘한 사람이 전국에 없잖아. 이 학생이 가장 전국에서 똑똑한 학생이고 가장 수능 대비도 정말 잘한 학생이잖아. 근데도 생명과학 1은 다 못 맞았다고.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도 생명과학 1 다 못 맞는다고.
그러니까 만점에 도전하지 마세요. 생명과학원. 아시겠죠?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게 시간의 낭비를 없애줍니다. 야, 전국 차석이 428점이거든? 나도 뉴스 보고 알았어. 나도. 뉴스에서 뭐 진선여고 여학생이라고 하더라고. 진선여고 고3 여학생이 전국에서 표점 제일 두 번째로 높은 학생인데 그 학생이 428점인데 이 학생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표점이 높은 학생도 정말 똑똑한 학생인 거잖아요. 이 학생도 딱 하나 틀렸어. 어디서? 생명과학원에서. 전국 1등과 전국 2등이 생명과학원에서 유일하게 한 문제를 둘 다 틀렸고 수능 만점자 중에는 그 누구도 생명과학원 선택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국에서 정말 가장 잘하는 친구들, 가장 똑똑하고 대비도 가장 훌륭하게 잘하는 친구들도 만점이 안 나오는 게 생명과학원이라고요. 난이도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알겠죠? 그러니까 내년 수능의 난이도가 어쩔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건 아무도 예상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 그런 운에 내 점수를 맡기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만점 맞을 그런 실력이 되는 학생들은 그냥 다른 과목 선택해서 만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정도의 점수대의 학생들은 또 과학에서 그 특과목을 많이 하니까 특과목은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생명과학원 얘기입니다. 생명과학원은 자기 실력으로 만점이 어렵다. 이게 경우의 수 문제니까 그렇죠. 경우의 수 문제를 어렵게 내면 시간 안에 못 풀잖아.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시간 안에 못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면 만점이 어려우니까 96, 100점 수학 점수가 96, 100점 96 아래로 한 번도 안 떨어지는 친구들 수학적 사고력 출중한 친구들은 생명과학원 선택을 좀 피해 줬으면 그런 손해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수학 점수가 요 점수에 있는 학생들 있죠. 80점에서 95점.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막 30번 나오는 그런 4점짜리 있잖아. 처음 보는 4점짜리 문제 되게 어려운 거. 그거는 항상 못 풀어. 그래서 96, 100점이 안 나와. 항상 어려운 두 문제는 항상 틀리고 나머지 4점짜리도 막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나머지 4점짜리도 뭐 좀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좀 봤던 문제는 맞추고 처음 보는 거 나오면 못 풀고 그게 왜 그러냐? 수학적 사고력이 부족해서 그래. 수학 점수가 80에서 95 왔다 갔다 하는 수학적 사고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이 황민준 선택하면 딱 좋아요. 수학적 사고력을 최소화하는 풀이법을 사용하거든. 우리 수업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생명과학원의 퍼즐형 문제, 계산형 문제를 수학적인 접근법으로 풀었는데 수능에서 처음 보는 형태로 변형돼서 나오면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기출문제를 가지고 평가원에서 출제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 학원 강사들이. 그래서 그러한 수학적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이 모델을 사용하면은 금방금방 문제가 풀린다라고 알려준 거야. 하지만 수능은 그대로 안 나오지. 그 모델을 고지고대로 쓸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안 나오잖아, 수능은. 수능은 사교육 업체들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 다 검토해서 비슷한 문제 다 검토 과정에서 빼버리고 그런 처음 보는 형태로 변형시켜서 내잖아, 수능은. 그러니까 평소에 막 모의고사는 그렇게 출제를 하지 않잖아, 모의고사는. 그래서 모의고사는 맨날 잘 보다가 수능에서는 쫄딱 망하는 그런 친구들. 왜 그래? 수학적 사고력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그 수학적 접근법을 수능 문제에서는 좀 변형해서 썼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 시험장에서 변형시킬 능력이 없는 거잖아. 수학적 사고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왜 안 풀리지? 한 문제에 걸려서 시간 다 쓰고 뒤에 문제까지 망해버리고 그쵸? 점수가 1, 2등급 나와야 될 친구가 3, 4등급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풀이법, 스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킬이 수능 시험장에서는 안 통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문제를 이렇게 변형해서 쓸 능력이 없는 친구들. 아시겠죠? 그러한 친구들은 이 황민준 커리큘럼을 이용하면 참 좋겠다. 많이 그런 친구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학 점수가 요 아래면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수학 점수가 요 아래면
무엇을 어떤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딱 요 점수대가 적합한 점수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점수대의 학생들 어떤 수학적 모델로 이 생명과학 문제를 바꿔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에 되게 어려움을 겪는 처음 보는 문제가 등장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황민준 커리큘럼을 선택한다면 이제 어떤 절차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 누구나 12월 달에 공부 시작하겠죠? 그렇죠? 내년 이제 11월 수능을 위해서 12월에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근데 12월에서 4월까지는요. 일단 문제 유형별로 뭐 막전이면 막전이, 근수축이면 근수축, 뭐 다인자면 다인자, 가계도면 가계도 이렇게 문제 유형별로 일단 문제풀이법을 처음 받아들이세요. 이 문제풀이법을 설명하는 강좌가 일로 와봐 강좌가 있어요. 안 풀려 일로 와봐 강좌입니다. 우리 커리큘럼 중에서 안 풀려 일로 와봐. 안 풀리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알려주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안 풀려 일로 와. 1등급으로 와보세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안 풀려 일로 와봐 강좌인데 이 강좌가 8개로 쪼개져 있어. 유형별로. 막전이 안 풀려 일로 와봐. 거기서는 막전이 풀이법을 얘기해줘. 다인자 안 풀려 일로 와봐. 거기서는 다인자 유전 풀이법을 알려준다고. 그래서 8개로 쪼개져 있는 이 강좌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시고 처음 이제 유형별로 풀이법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요 일로 와봐 강좌 교재에 다 자체 제작 문제. 여기 기출 문제 없어요. 기출 문제 없고 다 우리 연구소 자체 제작 문제 약 한 600문제 정도 실려 있는데 요 문제를 가지고 받아들인 풀이법을 이제 연습하세요. 연습하세요. 그리고 기출 문제집. 황민준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요 기출 문제가 920문제짜리인데 요 기출 문제집에서 퍼즐형 계산형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만 푸세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전체는 920문제인데 퍼즐형 계산형 문제만 하면 한 절반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푸세요. 920문제 중에 퍼즐형 계산형 문제라 하면 막전이 근수축,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빵일리 퍼즐, OX 퍼즐, 염색체 분석, 다인자 유전 아까 했지. 가계도 도련변이 요 문제.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생명과에 나오는 그 어려운 문제 그 8주제. 그 8주제만 일단 푸세요. 일로 와봐 교재에 있는 598문제는 다 퍼즐형 계산형 문제입니다. 그 8주제에 대한 것만 있어요. 단순 암기형 개념형 문제는 요 문제집에는 없습니다. 근데 기출 문제집에는 단순 암기형 문제도 있으니까 단순 암기형 문제는 약간 접어두고요. 요 어려운 문제 8주제에 대한 것만 쭉 풀면서 풀이법을 체화하세요. 알겠죠? 근데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 4월까지는 여러분 뭘 해주냐면 이 황민준의 풀이법을 이제 받아들이고 문제 연습을 하면 그래 이런 절차로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문제풀이 절차대로 해서 답을 찾고 그냥 끝내지 말고요. 그 문제 풀었던 문제 가지고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써보고 넘어가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수축 같은 거는 무슨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건 할 필요 없고 다인자나 뭐 단일인자 이런 거 있지. 단일인자 유전이나 다인자 유전 뭐 아니면 융합된 문제건 그 문제에서 이렇게 이런 절차로 빨리빨리 딱 답을 찾았어. 근데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한번 연습장에 적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경우를 쓴 거에서 이 문제 주어진 조건에 맞는 케이스가 딱딱 이거구나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훈련. 그것이 유전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더 문제 연습을 했을 때 더 시간 단축을 시켜줍니다. 모든 이 문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적어보고 이 조건에 맞는 경우가 딱딱딱 이거구나 이렇게 짚어보고 넘어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반부에 공부 시작 초반부에는 이걸 하자고요. 알겠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문제풀이법을 받아들이고 일단 그거를 체화시키면서 문제 푸시고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연습장에 적어보자. 이게 굉장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12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12월부터 4월까지는 어려운 문제만 하는 거야. 사실 뭐 단순 암기형 문제는 너무 쉽잖아. 생명과학에서. 그렇죠? 이 8주제 다 맞추려고 사실 공부하는 거잖아. 우리 퍼즐형 계산형. 퍼즐형 계산형 문제가 나오는 과거에 우리 뭐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우던 것들 있잖아. 그것만
그거의 풀이법만 12월부터 4월까지 연습을 해주시고 이제 5월 달 되면 5월 달 되면 이제 6월 초에 모의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평가를 대비해서 이제 개념형 단순암기형 문제도 풀어주세요. 기출문제집의 개념형 문제는 잠깐 접어두라 그랬죠. 그래서 기출문제집하고요. 그리고 우리 황민준 문제집 중에 개념완성 문제집이 있어요. 이게 단순암기형 개념 문제만 260문제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집하고 기출문제집 중에서 개념형 문제 그리고 EBS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은 꼭 풀어야지. 그래서 거기서 EBS에서도 그런 개념 문제만 골라서 5월 달에 개념 문제만 이렇게 모아서 쫙 풀어주면서 개념 혹시 까먹은 거 있나? 우리 N수생들은 이제 개념 공부한 지 한참 지났으니까 개념에서 좀 까먹은 거 있나? 그리고 6평을 대비해서 개념 암기도 한번 쫙 끌어올려주는 그 공부를 5월 달에 해주시고 이제 6월 달에 모의평가 보고 나면요. N제가 있습니다. N제. 그리고 황민준 N제 제목이 조금 어려운 450제예요. 그래서 그 N제를 푸는데 N제가 기출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조금 높은 문제들로 연습을 해주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가 같이 들어가. 6월, 7월, 8월에 실전 모의고사가 같이 들어가는데 실전 모의고사 15회분이 있거든. 근데 그 실전 모의고사가 6월 모의평가 경향을 반영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 기출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로 이제 그 수능이 정말 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로 6월, 7월, 8월 한 번 더 문제집 풀어주시고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15회가 되는 요 모의고사를 풀면서 요 모의고사는 6평 경향이 반영된 거. 그래서 6평 경향을 이제 6월, 7월, 8월에는 따라가셔야 돼요. 매년 평가원의 경향도 매년 조금씩 바뀌니까요. 6월, 9월하고 비슷한 문제는 반드시 수능에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주면 되겠어요. 기출보다 조금 어려운 N제 그거 푸시면서 6월 경향이 반영된 실전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도 키우고 연습도 해줘라. 자,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9월 이제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9월 모의평가가 끝나면은 이제 6월, 9월 경향이 모두 반영된 그런 파이널 모의고사. 그 파이널 모의고사로 마지막 최종 담금질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그래서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 이 과정 이름이 강좌 이름이 초강력 싱크로 파이널 모의고사거든. 그래서 6월, 9월 다 반영된 정말 수능하고 비슷한 올해도 뭐 많은 적중을 했죠. 이러한 초강력 싱크로 모의고사로 이게 총 24회분입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는 24회분인데 이걸로 마지막에 연습해 주는데 마지막에 연습할 때는 이게 시간 단축까지. 우리 황민준의 문제 푸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치? 문제 푸는 절차. 뭐 빵일리 OX 퍼즐을 뭐 1에서 시작하라 뭐 이런 절차들이 있죠. 뭐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캐스트에서 그죠? 그래서 그 절차들을 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단축을 더 쫙쫙쫙 해줘야지. 그래서 최대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늘리는 마지막 과정.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이제 수능 보러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황민준 생명과학의 커리큘럼을 어떤 학생들이 선택했으면 좋겠다고요? 수학적 모델로 생명과학 문제를 바꿔서 푸는 풀이법. 그걸 힘들어하는 친구들. 아시겠죠? 변형된 문제가 수능에 나오면 그걸 적용하기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 황민준 풀이법은 모든 문제를 다 똑같은 순서대로 풉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력을 거의 안 쓰고 풀어요. 절차대로만 풉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조금 좋아하는 그런 방법이고 어떤 한 문제에 굉장히 걸려가지고 그 수능에서 점수가 자기 실력보다 많이 못 나왔던 그런 학생들이 그런 점들이 좀 극복되면서 이 방법으로 했을 때는 제 실력껏 점수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선택했으면 좋겠다. 자, 황민준 커리큘럼 선택하셨으면 이제 우리 N수생 여러분들 황민준과 함께 커리큘럼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알죠? 나도 N수생이었어요. 그래서 N수생들한테 각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나도 N수생이죠. 나도 수능 2번 봤어. 재수생은 안 쳐주나요? N수생으로? 아니죠. 재수생도 N수생이죠. 내가 25살에 대학 들어갔어. 그러니까 원래 대학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다니던 대학을 자퇴해서 때려쳤어. 그리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시 수능 봤거든. 군대 갔다 와.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25살이었어. 25세 대학교 1학년 들어갔어.
그러니까 나 정말 N수생 친구들한테 정말 N수생 친구들 학원에서도 보면은 막 선생님 저 4수인데요. 그럼 한 번 안아주고 그런다고. 정말 각별한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N수생 친구들, 그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수능을 그르쳤던 N수생 친구들이라면 정말 다시 한번 안아주고 더 우리가 점수가 향상될 수 있는 이런 풀이법을 제공하고 같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N수생.